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야, 지난주에 큰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네.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 네.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애플이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리,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폰에 탑재되는 음성 비서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버전의 구동에 이 구글의 AI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1,400원 잡으면 1조 4천억 네. 을 지불하는 이 새로운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프로젝트 글래노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개발 이제 시리 개편 자체를 기존에 이제 AI를 총괄하던 사람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 비전 프로, 그러니까 애플의 그 지금 있는 VR, MR 기계 만드는 비전 프로 개발 이끌었던 마이클 록웰 부사장이 총괄하면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폰은 제미나이랑 합쳐지는 거니까 자체 개발을 뭐 안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폰 안에 제미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그럼 예. 뭐 챗GPT처럼 제미나이 앱이 뭐 이렇게 탑재되는 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미 애플 스마트폰 안에 시리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예. 명령을 내리면 얘가 어떤 식이냐면 그 명령을 본 다음에 이거를 시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고, 예. 이거 내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실은 이제 작년부터 챗GPT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라고 질문을 줘요. 그 프로세스부터 완전히 이제 구글에 있는 언어 모델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리한테 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질문이 어떤 내용이지? 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걸 프로세스를 돌 때 그 밑단에 있는 언어 모델이 구글의 언어 모델이 도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판단해야겠네? 라고 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 그 중간에 이제 챗GPT도 거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여기서 뭔가 내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더 가져와야겠다 라고 하면 구글의 제미나이로 들어가는 거고, 예.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 자체에 있는 AI로 해결하는데, 그 AI 엔진 자체도 구글의 엔진을 빌려서 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애플의 지금 스마트폰의 모든 동작을 하는 구조에서 맨 앞단에서만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돌고 뒷단에 있는 프로세스도 구글 거.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들도 제미나이. 이렇게 이제 좀 총합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이게 구글의 서버에서 도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진을 애플의 서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와서 네. 완전히 세팅을 해놓고 이관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항상 주장하는 보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린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AI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때 이 안에서 암호화가 됐다가 다시 복호화가 됐다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애플의 개발자들도 실제로 지금 사용자들이 시리한테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이 엔진 자체는 구글의 엔진을 가져와서 성능을 높이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 협업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좀 무식하게 표현해 보면 네. 이제 애플의 아이폰은 안드로이드가 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하신 그 관점이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애플 100기 들었나라고 네. 이제 보는 관점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관점은 뭐냐면 100기라기보다는 지금 전략적으로 현실을 택한 거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럼 이 구조가 계속 가느냐, 이건 아니고 일단 애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네. 2026년 초까지는 이렇게 제미나이를 쓰는데 네. 이제 애플에서도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안정화가 돼서 예를 들면 2027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체 솔루션으로 바꿀 거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과도기가 있는데 예. 그 과도기에서 애플의 그 AI가 성장될 때까지 일단은 지금 구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애플이 여러 가지로 이 AI를 업그레이드는 좀 힘겹긴 합니다. 이제 전 제일 큰 게 뭐냐면 인력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걸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예.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오픈 AI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재들을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애플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인력은 한 5-60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 10명 이상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이 시리라고 하는 모델에 처음부터 답변과 검색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갔고 예. 그리고 또 이 애플의 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핵심 논문에 썼던 논문 저자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상으로도 밀리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력에 있어서도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데들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인력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때 적어도 공백이 6개월에서 1년이 있을 텐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미 있는 기존의 아키텍처 구조에 잠깐 지금 아주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구글의 제미나이 가져와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돈 내고 우리 구조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갈아 끼면 돼. 그럼 그동안에 우리도 인력이랑 시스템 세팅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애플의 관점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1년만 있다가도 제대로 될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종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구글 폰 말고도 애플에서 그런 식으로 쓰면 좋지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번에 이렇게 애플하고 구글이 같이 해서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다. 그러더라도 지금 언론 보도나 내용에 보면 그 앞쪽에 전반은 구글을 내세우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코어 엔진에 구글의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게 뭐 예를 들면 애플 위드 제미나이 뭐 애플 위드 구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코어 기술에 잠깐 엔진 빌려왔다가 빠지는 구조다. 돈 내고 쓰는 구조다라고 지금 애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좀 복잡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경쟁 관계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그래도 액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구글이 유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윈윈 관계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요? 네,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애플이 구글한테 돈을 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역으로 지금까지 애플과 구글 관계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핸드폰 디바이스로 보면 구글하고 애플이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하니까 서로 그냥 경쟁 관계인 것 같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보면 이 두 회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프레너미라고 표현하니까 프렌드와 에너미, 그러니까 적과 친구의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네. 엔진. 실은 애플의 사파리를 쓰시면 사파리 안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돌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플에게 구글이 연간 200억 달러. 이야. 거의 28조 원 이상을 이미 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얘기가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오다가 언제 나왔냐면 예. 실은 저희가 이걸 통해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구글이 반독점 소송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이제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2023년 11월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실제로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광고를 검색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났어요. 예. 그 수익의 36%를 애플이 구글에게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산을 해봤더니 대략 1년에 28조 원 이상을 예. 이미 구글이 애플에게 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계속적으로 가치를 높일 정도로 이 두 회사는 이미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끈끈하게 붙어 있었다. 협력 관계였네요. 그렇죠. 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앱가는 기계 자체는 애플 기계지만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 유튜브죠. 최근에 EU 규제 이후로 아이폰의 기본 지도 앱 선택지에도 구글 맵이 들어갔고요. 이메일도 Gmail 많이 쓰고 네. 뭐 그런 형태로 이미 이 아이폰 안에 생각보다 이 구글이 많이 들어가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미 애플의 큰 매출의 수익의 한 10% 이상이 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냉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AI 시대의 주요 협력도 구글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노선을 바꿨으니까 종전에 시리가 챗GPT와 서비스했던 것도 또 결별을 하게 됐으니 오픈 AI는 오히려 패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왜 이번에 이 애플이 그러면 구글과의 이런 기술 협력을 더 끈끈하게 했느냐라는 포인트에서 이미 그럼 애플은 어떠한 구조로 지금까지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어 왔는지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어떤 얘기냐? 보통 우리가 GPU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AI를 학습시킬 때. 예. 그래서 이 AI 학습시킬 때 대부분 쓰는 게 엔비디아의 GPU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애플은 2024년 7월부터 엔비디아 게 아니라 구글의 TPU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예. 칩을 어디 거 쓸 거야라고 할 때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구글 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부터 이렇게 갈 걸 작심했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012년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때 애플이 맥북 프로 만들 때 그때는 예.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가 많았잖아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썼는데 자꾸 발열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트북 자체의 성능이 떨어졌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AMD를 좀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많은 해외 외신들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온 정설인데 실제로 자체 칩을 애플에선 예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자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쉽게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애플의 인텔리전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상황에 구글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은 이미 GPU가 아니라 구글의 자체 칩 TPU를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애플이 엄청나게 큰 AI 한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의 모든 AI 생태계의 핵심이 GPU가 아니라 TPU, 구글 기반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이 서비스를 녹인다라고 할 때 네. 과연 오픈 AI가 좋을까? 아니면은 구글 기반의 TPU 기반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학습이 좋았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서 이제 오픈 AI 얘기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오픈 AI가 실은 2024년에 이 WWDC라고 해서 애플의 개발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애플에서 드디어 우리는 챗GPT랑 협업을 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아이폰에 챗GPT가 탑재됩니다.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지금 2년 지났잖아요. 1년 정도,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실은 지금 아이폰 안에 챗GPT가 탑재가 돼 있는데 예. 써보신 분들 알면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시리한테 뭐 예를 들면 야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럼 자동으로 얘가 뭔가 오픈 AI의 챗GPT 싹싹 돌아가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앱도 탁탁탁 움직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바로 시리가 물어보면 시리가 뭔가를 바로 이 챗GPT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반드시 이 시리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는 시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시리로 끝나는데 네. 이걸 챗GPT로 해야 된다 그러면 챗GPT로 물어봐 드릴까요?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나 아니면 챗GPT는 별도로 동작하는 앱처럼 보이게 돼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미나이의 탑재는 말씀드린 대로 제미나이 언어 모델이 아니라 아예 이 애플의 인텔리전스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시나리오냐? 구글 거를 쓸 때는 질문을 하면 이게 어떤 선택지 없이 바로 자동으로 구글의 모든 엔진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주 심리스하게 그냥 우선 선택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실은 이제 2024년 WWDC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때 정말 그 정도 행사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샘 알트먼이 한 번쯤 나와서 이야기할 법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WWDC의 그때 행사의 그 여러 언론들을 보면 오픈 AI의 샘 알트먼 초대는 받았는데 그 무대는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블룸버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네. 실은 오픈 AI 말고도 이미 2024년부터 구글, 엔트로픽하고도 같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등장한 건 챗GPT였지만 그 뒷단에 이미 구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엔트로픽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제 정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오픈 AI를 선택을 했었던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럼 이제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뉴스가 나왔느냐? 예. 앞서서 제가 그 반독점 소송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예. 구글 검색의 반독점 소송이 실은 이번에 이슈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되는 외신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2024년 9월에 만약에 애플이 야 우리는 구글하고 손잡고 이런 걸 할 거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네. 그때는 이미 구글이 반독점 소송을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플에도 돈 주고 막 하고 있고 AI도 구글하고 한다, 뭐 한다 이러면 그 안에서 구글도 그렇지만 애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9월에 이제 실제로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진짜 파트너를 공개해야겠다. 네. 라고 했던 그림이 크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유리함이 있었고 실제로 외신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협업을 애플과 하고 싶어서 이제 샘 알트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원래의 강자라고 네. 할 수 있었던 애플하고 구글이 그래 야 새로운 지금 오픈 AI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야 우리 원래 협력하던 대로 잘해서 우리 둘이가 이거 다시 시장 가져가야지 라는 그림에 좀 가까운 형태가 아닌가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표면적으로는 애플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경쟁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이미 많은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하니까 때로는 더 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 오늘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럼 단순화시켜서요 또 지금 AI도 뭐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고 투자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에서 누군가는 슬슬 포기를 해줘야 이 시장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해서요. 네. 애플은 슬슬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포석을 위해 잠시 구글과 협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슬슬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인력도 뺏기고 있어 보이고요. 또 오픈 AI, 챗GPT도 아니 애플이랑 큰 손하고 더 디벨롭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걸 구글에 뺏겼다? 얘네도 뭔가 주춤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AI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의 뭐 흥망성쇠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AI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쓰느냐.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기본으로 봤을 때, 기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애플의 선택에서 저는 큰 영향을 미친 게 최근에 아이폰 신 제품이 출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AI 기능이 안 좋으니까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팔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예. 뭐냐면 아이폰이나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AI 기술이 지금 선택의 아직까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락인돼 있는 생태계. 그러니까 이미 애플 안에서 내가 아이폰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디자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AI 성능이 덜해도 이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애플도 느낀 거라고 좀 봐요.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선 지금 우리가 AI를 너무 빨리 뭔가 투자를 막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갖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저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하나 보여지고요. 구글 입장에서도 우리는 구글 거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픽셀폰을 막 사람들이 아이폰만큼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AI 서비스에 또 하나의 파트너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오픈 AI인데 그러니까 오픈 AI는 최근에 보면은 아이폰 새로 이제 디자인에서 조나선 아이브와 함께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나온다.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도전한다.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 AI 엔진이 이제 승부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입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만한 정말 놀라운 형태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또 세대가 오잖아요. 기존의 아이폰에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을 과연 이들을 누가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와 서비스 싸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들은 어느 정도 최적화돼 있고 최적화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비즈니스 구조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넥스트 라운드로 과연 오픈 AI는 어떤 관점으로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폰과 이 안드로이드 진영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에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를 오픈 AI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구글과 애플에서 또 오히려 보이지 않나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챗 GPT도 오픈 AI도 뭔가 조나단 아이브랑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고심하는 것 같은 흔적이 있고 또 테슬라도 매번 테슬라 폰 나오나 뭐 이런 소식들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AI 전쟁이 디바이스 전쟁으로도 확산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디바이스가 되든 행동이 됐든 서비스의 형태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이번 이슈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또 미리 가보는 AI 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